안녕하세요. 동네치과의사 강동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치료 GI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치가 있다고 하면 환자들이 보험되는 걸로 띄울 수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보험되는 게 무엇인가요? 아마도 글래스 아이오노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충치 치료할 때 레진, 금, 세라믹 등 다양한 재료가 있는데 글래스 아이오노머 줄여서 GI는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보험재료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치료비를 정해놓는데 거의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환자가 지불하니까 환자분은 치료비가 저렴하다고 느끼죠.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를 환자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GI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인가요? 그렇죠. 치과에서 치료 좀 받으면 치료비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환자들이 GI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일 것 같습니다. 보험 치료라서 치아 하나당 자기 부담금이 2만 원 이하로 나오거든요. 보험 치료라고 하니까 아말감이 생각나는데요. 아말감이랑 GI는 뭐가 다른가요? 예전에는 GI가 지금처럼 물성이 좋지 않아서 아말감을 많이 썼는데 색이 시커멓고 시간이 지나면 치아도 아말감에 물들어서 어둡게 변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말감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수분 문제도 있죠. 아말감이 GI보다 훨씬 단단하기는 하지만 요새 나오는 GI도 전보다는 많이 단단해져서 쓸만합니다. 게다가 누런 상아색이라 치아색과 비슷하니까 아말감보다 훨씬 보기 좋습니다. GI는 치료비가 저렴하다고 했는데 저렴한 만큼 치료 결과도 혹시 별로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른 재료에 비해서 사용하기 쉬워요. 사용하기 쉽다는 게 무슨 말이죠?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치과의사 입장인데요. GI는 치아에 바로 붙는 접착성이 있어요.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적당히 말리고 GI를 바르면 굳으면서 달라붙습니다. 충치 치료할 때 치과에서 레진 많이 쓰잖아요. 레진은 치아에 바로 붙지 않아서 치아 표면을 산으로 부식한 다음에 접착제를 바르는 표면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표면 처리를 한 다음에 레진을 발라야 치아에 붙거든요. 이 표면 처리 과정이 손을 많이 타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면 레진이 금방 떨어지거나 레진과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레진은 소수성이에요. 소수성이 무슨 말이에요? 물과 사이가 안 좋은 성질이요. 기름이 소수성이고 물과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물 위에 기름이 뜨죠. 레진은 일종의 플라스틱이에요.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레진 치료를 할 때에는 치아 주변을 건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안에는 침도 있고 입김도 나오니까 입안이 사우나실 같은 상태라서 레진이 잘 달라붙는 환경을 만드는 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레진처럼 소수성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러버댐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치아를 격리시킵니다. 그 입안에 고무천막 같은 거 끼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GI는 친수성이라서 치과의사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합니다. 그럼 친수성은 소수성의 반대일 것 같으니까 물에 잘 섞이는 거죠? 그렇죠. 알코올은 친수성 물질이라 물에 잘 섞이잖아요. GI도 친수성이라서 치아 표면에 약간 습기가 있어도 잘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레진 붙일 때처럼 표면 처리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충치를 제거한 치아의 빈 곳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너무 건조하지 않게 적당하게 말리고 GI를 채우면 됩니다. GI도 레진처럼 주사기에 담겨있는 걸 짜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GI는 채우기 직전에 파우더와 액체를 섞어서 찐득찐득한 액체로 만들어서 메꿀 곳에 바르거나 짜놓습니다. 이 혼합물은 시간이 지나거나 파란빛 자외선을 비추면 딱딱하게 굳어요. 요새는 사용하기 편하게 캡슐 타입으로 나와서 파우더와 액체를 손으로 섞을 필요 없이 기계 캡슐을 흔들어주면 잘 섞인 GI를 바로 편하게 짜서 쓸 수 있어요. 그럼 레진은 치아에 붙이기 전에 표면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GI는 그런 거 없이 바로 바르면 되니까 치료 과정이 더 간단해지네요? 그렇죠. 게다가 치아 주변을 건조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도 편하죠. 사용하기 편한 거 말고 다른 장점도 혹시 있나요? GI는 항우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치균에 저항하는 성질인데요. 치아에서 썩은 부분이 작으면 썩은 부분을 제거하고 제거한 부위를 떼우잖아요.
때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깨지거나 닳게 되고 치아와 때운 곳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이 틈으로 치태와 세균이 들어가면 치아가 썩게 되죠. 하지만 GI는 항우식성이 있어서 충치균이 변식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치아에 때운 GI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틈이 생겨도 다른 재료보다 치아가 덜 썩어요. 그리고 충치균을 억제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치료법도 있어요. 충치가 심한 치아는 썩은 부위를 제거하다가 신경이 노출되면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워야 하는데요. 신경과 가까운 부위에 충치를 남겨두고 GI를 때우면 GI가 충치균을 억제해서 충치균이 신경을 오염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늦춥니다. 썩은 부위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 뿌리가 다 자라지 않은 어린이의 영구치는 의도적으로 썩은 부위를 조금 남겨놓고 GI로 때웁니다. 신경이 살아있어야 뿌리가 완전히 자랄 수 있거든요. 뿌리가 다 자란 이후에 신경 근처에 남아있는 충치를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해서 치료를 마치는 치료법이죠. 예전에는 이런 치료를 할 때 GI 대신 GOE라는 재료를 썼어요.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그 치과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이 재료에서 나는 거예요. 요새는 대체 재료가 다양하게 나와서 최신 경향으로 치료하는 치과에서는 치과 냄새가 나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요새는 치과에 가도 그 치과 특유의 냄새가 없는 것 같았어요. GI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GI는 치아의 신경을 별로 자극하지 않거든요. 충치가 깊어서 치아를 많이 깎으면 치아를 깎은 빈 공간이 신경과 가까워지는데요. 충치를 제거하면서 직접 신경을 건드리지 않았어도 신경이 예민해져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레진으로 때우려면 표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경이 자극받을 수도 있거든요. 레진이 딱딱하게 굳으면 약간 수축하는데 수축하면서 치아에 힘을 전달하니까 신경이 더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GI는 치아에 바로 접착한다고 했잖아요. 레진처럼 접착제를 바를 필요가 없고 딱딱하게 굳으면서 치아를 빗드는 힘이 적기 때문에 신경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적습니다. 신경에 생긴 염증이 없어지지 않으면 통증이 생겨서 신경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GI가 신경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문제는 이런 GI의 장점을 악용하는 경우인데요. 충치가 깊으면 치아 여기저기 깊숙이 썩고 충치가 깊으면 신경과 가까워지는데 충치를 제거하다가 신경이 노출되면 신경치료를 해야 하잖아요. 충치를 꼼꼼히 제거하거나 신경치료를 하는 거 둘 다 치료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깊은 충치를 그냥 두고 위에 GI로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GI가 충치 진행을 늦추니까 이렇게 얼렁뚱땅 치료해도 한동안은 티가 안 나거든요. 충치가 깊으면 신경치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충치를 깨끗이 제거하지 않고 GI나 GOE처럼 충치를 억제하는 다른 재료로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진료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그렇게 치료한 치아가 탈이 나서 오는 환자분의 치아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썩은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위에 GI를 덮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신경치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게다가 의료보험이 되는지라 치료비 대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데 문제는 치료비가 너무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신경치료의 성공률은 신경치료 전문가를 기준으로 최고 80%밖에 되질 않거든요. 치료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열심히 치료해도 10개 중에 2개는 실패하는 데다가 치료비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좋아하는 치과의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의사로서의 소명검을 가지고 열심히 신경치료를 하긴 하죠.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충치를 남겨놓고 위에 GI를 때우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탈이 나나요? 충치를 일부 남겨놓고 GI로 때우는 게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신경치료 성공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치료를 피하려고 신경과 매우 가까운 부분은 의도적으로 약간의 충치를 남겨놓고 치료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하기도 하죠. 문제는 썩은 부분을 너무 많이 남겨놓는 거예요. 남겨놓은 충치가 많으면 아무리 GI가 항우식성이 있다고 해도 GI의 영향을 덜 받는 충치균이 안에서 치아를 썩게 만들고요. GI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에서 썩고 있는지 눈으로 봐도 알기 어렵습니다. 레진은 반투명하기 때문에 안에서 썩으면 먹는 것처럼 어둡게 비쳐 보이니까 알 수 있는데요. 충치가 많이 진행되면 단단했던 치아가 말랑말랑해지고 공갈빵처럼 겉만 단단하고 속은 텅 빈 상태처럼 됩니다. 어느 날 딱딱한 음식물을 그 치아로 씹으면 안에서 지지받지 못한 겉이 푸석푸석하게 부셔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치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 환자분은 딱딱한 걸 씹어서 치아가 깨졌다고 생각하죠. 그럼 충치를 너무 많이 남겨서 치아가 깨지는 일이 생기는 거네요.
신경치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충치를 남기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 신경치료를 안 해도 되나요?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환자가 통증을 느끼거나 증상이 없지만 사진상에서 염증이 보여서 신경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남겨둔 충치가 작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충치가 서서히 진행되고 결국 신경까지 충치균이 침투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충치가 진행되면 신경 조직도 이 충치균을 피하는 방어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경이 있는 신경관이 좁아집니다. 신경치료를 할 때 신경관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신경관 안에 있는 신경 조직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 신경관이 너무 좁아지면 바늘이 잘 안 들어가서 신경치료가 어려워지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치료 난이도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자신이 했던 치료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수습하는 치과 의사는 편하게 치료하려고 많은 충치를 남겨두고 위에 지하로 덮어버리는 그런 치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오랜 시간 치아를 보존하고 사용하려면 지하의 장점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GI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만 보면 모든 치과 의사가 GI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치과에서 주로 GI로 충치 치료를 하는 치과는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상이 길어지니까 GI의 단점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